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경우 학부모들은 결제카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 결제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와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인 아이 사랑 카드가 내년부터 아이 행복 카드로 통합됩니다. 정부가 제3차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다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아이 즐거운 카드의 경우 주무부처가 교육부였고 어린이집의 아이 사랑 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통합 확정안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교육과정, 행정체계 등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부모들의 결제카드 방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조심스레 각 기관과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최근 영화 명량과 해적 등 국내 영화들이 사상 최고치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영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은 어렵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영화 명량과 해적 등 최근 국내 영화들이 영화 팬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영화의 성장과 반대로 시청각 장애인들의 볼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해설이나 자막 제공을 하는 무장애 버전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 시장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은 불편 없이 관람이 가능한 영화관이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고 영화 상영 시간 역시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상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애계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해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의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서려던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 주민들의 설립 반대에 부딪혀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민간 노인복지시설인 사랑가득케어는 용산구청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 센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 치매 환자 시설 입주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 7월부터 노인 요양시설 결사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증 치매 노인을 민간 노인복지시설에서 맡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매일 주민이 집단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구들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담당자와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함께 송편을 빚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박마루 서울시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06개지만 시설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면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제로 꾸며졌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염원하는 대관령 면민 체육대회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관령면 22개리에서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9월 1일이면 열리는 체육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체육대회가 우리 면민들 간에 더욱 더 즐겁고 또 보람있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평창군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또한 또 2018년 동계올림픽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모아서 또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면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마을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이 펼쳐진 체육대회에는 축구와 배구, 줄다리기 등 총 13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주민 화합을 위한 대관령 면민 노래자랑도 함께 열렸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개성 넘치는 패션쇼가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최원미 기자입니다.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만난 아들과의 유쾌한 자전거 워킹. 다둥이 가족들의 재기발랄한 워킹. 3대가 함께 꾸미는 워킹까지 다들 처음 서는 런웨이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해 포즈를 취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개성이 담긴 패션쇼가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혼과 임신, 출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족의 소중함 속에서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내자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에겐 잊지 못할 선물이 되고 한국과 중국의 조화를 선보인 다문화 가족에겐 자신감을 되찾아 줬습니다. 항상 엄마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무대에 서면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번 패션쇼의 대상의 영예는 4대가 참여한 정경일 씨 가족이 차지했습니다. 저희 왕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냥 가족이 하나 돼서 같이 워킹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가족이 보여준 경기 가족 패션쇼. 참가자들에겐 가족의 소중함을, 보는 이들에겐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제12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와 제10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장애 학생과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유아교육에 대한 교수 지원을 하는 EBS 누리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BS 누리쌤에서는 관련 교수진이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해 만든 교육계획안과 활동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유아의 연령별 발달 과정에 맞는 누리과정과 오후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유아 보육과 교육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쪽방촌 밀집 지역의 전기재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고자 쪽방촌 전기설비 개선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기설비 개선사업 대상은 쪽방촌에 위치한 주거시설 총 625개소로 노후되거나 불량인 전기 설비를 개선하고
도배, 장판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관심이 저조해 성공적인 대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는 비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도시에서 약 한 달 뒤에 갖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전으로 아시아 장애인들에게는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인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육상, 양궁, 수영, 휠체어 농구 등 42개국에서 6,000명의 선수 임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방송 등 여러 언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생각지 않아 국민들은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어디서 개최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장애인들만의 초라한 이벤트로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의 초라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한국의 휠체어 농구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체육관을 찾은 관중의 수는 너무 적어서 외국의 참가자들의 냉소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슈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뒷전입니다. 한 달여 먼저 개최되는 비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비해서도 전혀 언론이나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이타라는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는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합 당일날 도로를 꽉 메운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 소리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비교되어서 늘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에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인천광역시, 언론, 조직위원회, 장애인단체 등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노인 보호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 건립에 대한 득과 실을 따지기보다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이라고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